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부자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을 보는 독특한 시각과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손자들인 이재용 회장과 정용진 회장에게 경영학이나 경제학이 아닌 역사학을 전공할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인문학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가르칩니다. 신간 부자들의 서재에는 반드시 인문학 책이 놓여 있다에서는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이 인문학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부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를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부동산 부자들이 여전히 부동산 책을 읽는 이유. 월가의 영웅이자 전설인 피터 린치를 비롯해 미국의 슈퍼리치들은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집부터 장만하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대치동 키즈라는 부동산 투자 전문가가 쓴 책 제목처럼 내 집 없는 부자는 없다라는 말은 국경을 초월해 진리인 셈이다. 가정을 이룬 30대, 40대 이후에 내 집 없이 전세살이를 하며 2년, 4년 단위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우선 집을 마련하는 일에 집중한 뒤 주식 등에 투자하여 자본소득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삶의 기본인 의식주에서 불편이 없어야 투자할 여력도 생겨나는 법이다. 피터 린치 외에 워런 버핏도 내 집 장만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주식 투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판단력과 결단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투자에 강경책을 내놓는 정부라 할지라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영역이 있다. 바로 청약이다. 무주택자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즉, 투기가 목적이 아닌 실거주자 위주의 주택 거래는 세제 혜택 등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물론 청약에 당첨되려면 일정 기간의 무주택, 그리고 일정 수의 부양가족, 여기에 6개월 이상의 가입 기간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선호도 높은 지역의 경쟁률은 굉장히 치열하다. 수많은 부자들도 처음에는 청약이라는 단계를 거친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부동산의 인문학. 부동산에서 청약을 공부했다면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남은 셈이다. 바로 입지에 대한 공부다. 부자의 지도를 쓴 부동산 전문가 빠숑은 부동산을 투자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지리 공부가 필수라고 말한다. 그는 또 다른 저서 부자의 독서에서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 쇠와 같은 인문학 서적도 부동산 마인드를 키워줄 좋은 책이라고 말한다. 강대국과 그러지 못한 나라들의 차이를 보면 세계사의 흐름 역시 입지가 전부였다. 또한 책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공부의 저자 레비앙은 부동산 공부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이 살고 싶은 집을 공부한다는 뜻이기에 강남 아파트가 최종 목표라고 해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부터 제대로 분석하는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여행을 가더라도 맛집과 볼거리만 찾지 말고 그 지역의 부동산을 가볼 것이며 차로 드라이브 하기보다는 마을버스를 타고 동네를 둘러보거나 택시를 타고 동네에 대해 물어보는 게 지리 공부이자 부동산 공부라는 이야기다. 실제로 우리나라 부자들은 주식보다는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본질이 경제학적이라기보다 인문학적임을 그들은 잘 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의 가치는 지금이나 과거나 미래나 입지가 정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특정 시대나 문화를 반영하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가 왜 그렇게 비싼지는 우리나라 역사책을 읽어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유교의 전통과 학문으로 입신양명하겠다는 의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한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생활하고 일하며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공간적 경험은 실용성과 심미적 가치를 동시에 지닌다. 공간적 경험이라는 요소 또한 주관적이며 이를 경제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없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특정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안정감을 제공하며 세대 간 문화와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까지 겸할 수 있다. 그렇기에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부동산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문학적 관점으로 대하는 시선이 필요하다. 박경리의 소설에서 한국인의 토지에 대한 본능을 떠올리다. 박경리 작가의 토지를 모르는 한국인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20권에 달하는 이 장편 소설을 끝까지 읽은 한국인은 몇 명이나 될까? 특히 비트코인, 메타버스, NFT에 열광하는 20대와 30대 중에서는 박경리의 토지를 다 읽은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이 소설이 우리 문학사에 길이 남을 불후의 명작이라는 사실은 앞으로 세월이 한참 더 흐른 뒤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토지는 동학농민운동이 일본군의 기관총 앞에서 장렬히 최후를 맞이한 뒤 2년이 지난 1897년부터 시작한다. 경상도 하동의 평사리에는 만석군 최참판 댁이 5대째 지주로 군림하고 있다. 소설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최참판의 딸 서희다. 토지는 최참판 일가와 마을 농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던 19세기의 조용한 조선이 천천히 깨어나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그린 대하소설이다.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되면서 일본 제국주의가 항복하고 조선이 독립하는 것으로 소설은 끝이 난다. 이 소설은 근대성과 전통의 갈등이라는 근본적인 축을 갖추고 있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다른 맥으로 이 책을 읽을 수 있다. 나라를 잃고 억압적 근대화를 강제로 치르는 과정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토지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땅은 우리에게 자본주의보다 더 친숙하고 주식 투자보다 더 애착이 가는 투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은 비생산적 투자로서 초과 이익을 반드시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강한 기조를 유지하는데도 왜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이 소설 속에서 감지하게 된다. 50년의 근대사를 지나온 한국인들은 대부분 자신이 태어난 곳, 그리고 삶을 영위하는 공간에 강렬한 애정을 가진다. 물론 박경리 작가는 토지에 대한 집착뿐 아니라 자본과 권력, 명예에 대한 집착조차 부질없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책에 등장하는 우관 스님은 속세에 집착하는 후배, 해관 스님을 보면서 안타까워한다. 그러나 투자자라면 돈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것보다 애정을 느끼는 편이 더 좋다. 인문학도 출신으로 유럽 최고의 투자자가 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 제목처럼 돈은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존재다. 사실 돈은 생산적인 돈과 비생산적인 돈으로 나뉘지 않는다.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 경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시장이 잘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가서 설비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릴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자본주의 이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존재했다는 점에서 땅에 대한 투자는 도덕을 떠나 우리의 본능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소설 토지를 읽다 보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계의 최고 스타 강사인 사경인 회계사의 주장이 떠오른다. 그는 주식 투자도 필요하고 부동산 투자도 필요하지만 만약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부동산을 택하겠다고 말한다.
사실 2020년 동학개미운동 이후 출간된 거의 모든 재테크 책에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주식 투자를 강조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강남의 아파트 상승률보다 코스피 지수의 주가 상승률이 더 높았으므로 주식이 답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경인 회계사는 이 주장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반박한다. 주식 광풍의 해였던 2020년을 포함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분석이다. 통계의 시작과 끝을 언제로 설정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수치는 요동을 친다. 만약 시계열을 1990년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해를 2019년으로 잡는다면 코스피 상승률은 강남 아파트는 물론이고 전국 아파트 평균 혹은 전국보다 낮게 오른 강북 아파트 평균보다도 낮게 나타난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극단적이어서 해마다 편차가 크다. 실제로 1986년부터 1990년 사이 주식은 450% 올랐지만 아파트는 50% 오르는 데 그쳤던 기간도 있었다. 그때는 증권회사에 입사하면 증사라고 불릴 정도로 증권사의 인기가 좋았다. 이후 1990년부터 IMF를 거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벤처붐을 조성할 때 주가가 다시 올랐다가 2001년에는 말 그대로 반토막 나서 코스닥 지수가 1000에서 500으로 하락했다. 2000년이 워낙 저점이었으니 2001년을 시작점으로 잡으면 증시의 상승률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다. 사경인 회계사는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 지수와 코스피 지수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5년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6년 동안 정확히 180번을 비교하는데 그 결과 코스피가 133번을 이기고 47번을 부동산이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4번 중 3번은 주식이 좋았다는 이야기다. 다만 그 차이는 1, 2% 수준으로 크지 않았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투자자들이 들이는 시간이나 정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고생을 2~3배 하고 수익률에서 겨우 1, 2% 앞서는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지는 아니라는 소리다.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자는 주식 투자에는 없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부동산은 투자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명분상으로는 옳다. 하지만 도덕적 이론이 성공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충분히 알고 있다. 여기까지 부자의 서재에는 반드시 인문학책이 놓여 있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부자들은 단순한 투자 이상의 가치를 찾고 세상을 보는 넓은 시각과 깊은 통찰력을 통해 성공을 이루어냅니다. 부자들은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사람과 사회 그리고 역사를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죠. 이 책 속에는 투자의 무기가 되어주는 여러 인문학 서적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시각을 넓혀주는 책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진정한 부의 원천을 얻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